그러면 이제 주택 건설로 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할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자 이 얘기예요. 아까 뭐였죠? 사업 주체가 주택 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하자. 시작. 사업 주체가 주택 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하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지금 처음이니까 보기엔 좀 어려운데요. 기본만 봅시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어준다고 한다면 단독은 몇 호? 30호, 공동은 30세대. 대지면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이럴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 됐습니까? 뭐랑 혼동하지 말아라? 사업주체 등록사업자 연간 20채하고 혼동하지 마셔라. 이해가시겠죠? 뭐라고요? 사업주체에 대한 부분에 등록사업자 연간 20채랑 지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30호, 30세대, 그리고 대지도 1만 이상. 이럴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누구에게 받느냐? 승인권자가 있는데 솔직히 잘 안 나와 이거는요.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시도 대도시의 시장이 뭐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시도 대도시의 시장. 일단 그것만 줄 거나요? 나머지는 나중에 구분해 줄게요. 나온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준다는 것 자체. 그리고 재밌는 게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을 국장이 할 때도 있다. 혹시 저번 주에 건축 허가권자 기억 안 날 거야. 그죠? 그래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장의 허가를 받고 21층 이상 등이면 특광이 허가한다고 앞에서 얘기했었었죠. 네, 또 표정은 모른다 임마. 네가 언제 그 말을 했냐 임마. 144페이지 써봐요. 페이지 144.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허가권자가 나와 있을 거라고. 144 오른쪽에 보시면 위쪽에 허가권자 나와 있죠. 건축 허가권자.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면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오른쪽 위 시장군수, 구청장 돼 있을 거예요. 21층 이상이면 특광 허가한다고 나오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은 뭐다? 사업계획 승인은 시도 대도시 시장의 레벨로 보통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오해하지 말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도 있나 보구나. 좀 높다 레벨우가. 어디 비해서? 건축의 허가권자에 비해서. 왜 레벨우가 높을까? 주택 단지니까. 30채 이상 짓는 거잖아. 여기는. 건축법은 30채 내는 게 아니라 30채가 안 되는 거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높을 수밖에 없지. 근데 국장의 승인 나올 때 가끔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국가 토주공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국장이 승인합니다. 시작. 국가 토주공이 시행한다면 국장이 승인을 하고 330만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라면 일단 국장이 승인합니다. 그래서 10만 이상일 때 대지 면적이 시도 대도시의 시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 이건 나중에 그 다음에 국가 토지공이 시행한다거나 330만 이상 규모로 한다면 이럴 때는 뭐가 되어준다?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구나. 일단 1, 2, 기역, 니은만 잠깐 기억. 됐죠? 기본은 뭐고? 30채 이상인 걸 얘기하는 거고. 이해가셨습니까? 대상이 고액기들. 그런데 당연히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집을 못 질 테니까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사업계획 승인 내주겠죠.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럴 때 요번에 35회 때 이걸 물어봤는데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가 사업한다면 대지 소유권 확보를 안 해도 됩니다. 요게 35회 때 문제였었어요.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가 사업하는데 주택건설 대지 확보가 왜 중요합니까? 그 자체가 공신력인데. 이해가셨죠? 하지만 국장의 사업계획 승인은 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 토주공이 시행할 때만 얘기한다는 것도 혼동하시면 안 돼요. 대지의 소유권 확보와 국장 승인에 대한 부분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면 대지의 소유권 확보와 관계가 없고 국장 승인을 받는 건
국가 토지공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국장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거 두 가지 구분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시면 요즘에 오른쪽에 많이 나오던데 앞에서 본 거 600세대 이상이면 뭐하라? 공구별로 분할 시행할 수 있다. 해봐봐리. 공구별 분할 시행. 35에 또 나왔어 이거. 그쵸? 600세대 이상. 공구는 몇 세대? 공구별로는 300세대니까 공구별로 분할하려면 600세대 이상은 돼야지만이 공구별로 분할 시행을 하겠지. 이해가셨죠? 그 얘기들. 그리고 내용에서 공사 시작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물어보는데 혹시 기억나실래나? 건축법에서는 사전 결정 얻으면 몇 년 허가 신청? 2년. 이것도 아까 144페이지 있었어요. 그리고 건축 허가를 받으면 몇 년 내 착공? 2년. 안 하면 허가는 취소해야 되고. 145페이지 아까 있었어요. 그렇죠. 어쨌건. 근데 지금은 봐요. 지금은 뭐라고 나오냐? 단지, 주택 단지잖아. 단지라서 지금은 공사의 시작을 5년으로 봐줍니다. 큰 단지니까. 한두 채가 아니잖아. 5년. 오른쪽 페이지 위. 5년. 거기 플라워 보이죠? 꽃 있는데. 그렇죠? 5년이에요. 근데 오해하지 말 거. 공구별로 분할 시행한다면 최초의 공구와 최초 외 공구가 있겠죠? 공구별 분할 시행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공구별로 분할한다면 최초의 공구는 마찬가지로 5년 내에 시작해 줘야 돼. 근데 최초의 공구에서 5년 내 시작했다면 최초 외의 공구는 그 이후에 몇 년? 2년 내에만 시작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공구별 분할 시행일 때는 뭐다? 5년. 최초 외의 공구는 그 이후에 2년을 얘기합니다. 요거만 주의하시면 돼요. 공구별 분할 시행할 땐 최초 외의 공구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공구별로 분할 시행한다 라고 한다면 최초의 공구는 승인받고 5년 내 시작. 최초 외의 공구는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2년 내에 시작해주면 됩니다. 이해가셨죠? 그리고 오해하지 말 거 하단 부분에 봐요. 이럴 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건 5년 이내에 시작,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주의할 거 최초 외의 공구는 제외됩니다. 최초 외의 공구는 2년 내에 안 했어도 승인 취소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공구별로 분할 시행하는 거라면 최초의 공구에서 이미 착수한 거잖아요. 최초의 공구에서. 그리고 최초 외의 공구가 2년 내에 안 한 것 뿐이기 때문에 최초 공구에서 했기 때문에 최초 외가 2년 내에 안 됐다고 해서 승인 취소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거 참 잘 나와요. 그렇죠? 최초 외의 공구는 최초 공구 착공신고일로부터 2년 내에 공사 시작해 줘야 되고 안 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X. 최초 외의 공구는 승인 취소와 관련이 없습니다. 시작. 최초 외의 공구는 승인 취소와 관련이 없다. 처음에 물어볼 때 그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문제 내용에서. 근자에도 32회 때 문제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뭐가 됩니까? 공사를 완료했다면 오른쪽 뭘 받아요? 이제 사용검사를 받습니다. 해봐 말이에요. 사용검사. 재밌는 건 사용검사는 시군구장이 합니다. 아까 왼쪽 페이지에 사업계획 승인은 뭐였어요? 10만 이상 일대 대지 면적이 시도 대도시였고 국장이 검사를 승인했잖아요. 근데 사용검사는 그냥 동네에서 해요. 시군구장이. 좀 다르죠. 그죠? 그리고 다 재밌는 거.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했다면 국장이 사용검사하게 됩니다. 이게 특이하죠.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했다면 국장이 사용검사하는 거예요. 그거만 달라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 원칙만 다르니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용검사는 뭐라 해서 아까 앞에서 내가 공구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도 있고 그 물어볼게요.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 되던가?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은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 단지별로 가야죠. 하지만 공구별로 착공신고나 사용검사는 가능하죠. 그리고 동별로 검사할 수도 있고 15일 내에
검사를 끝내줘야 돼요. 15일. 아까 왼쪽 페이지 가운데 위 사업계획 승인은 60일. 지금은 뭐다? 15일. 치사하자면 어떡합니까? 나오는데 할 수 없지. 그리고 공동주택이면 뭘로도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도 가능합니다. 뭐라고요? 공동주택이면 세대별로 모두 가능하다? 임시 사용 승인도 가능하다. 근데 요즘에 물어보는 질문들이 굉장히 깊어요. 이 부분들이. 평소에 볼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근데 웃기는 건 뭔지 알아요? 지금 설명드린 것만 알아도 10번 중에 7번은 답을 고를 수 있어요. 왜? 그걸 틀리게 만들거든. 어려운 질문을 틀리게 나오면 그냥 틀리면 돼요. 표정은 야 네가 강사인데 그러면 안 되지. 다 얘기해줘야지. 그러면 다 망하자는 거야 우리. 제발 부탁인데 우리 망할 수 없어요. 그렇죠? 제2의 인생을 아름답게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뭐다? 이제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그런 말씀 드려요. 합격 자체도 중요한데 이 합격되고 난 그 사실이 더 중요한 거야. 그죠? 내가 이 나이에 먹고 뭘 했다는 그 자신감. 진짜로 그게 자신감 충만이 되어지게 되면은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업됩니다. 그렇죠? 주변 사람들을 천하게 보게 되고. 그죠? 천한 것들, 중개사도 아닌 것들이 이러면서 등등등. 이렇게 돼, 진짜.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나가다가 중개업소에 앉아있는 아줌마들 보면 막 물끄러미 봐요. 좋겠다. 그래서 보게 되죠. 전혀 관심이 없다가. 이제 공부해보니까 어려운 걸 알잖아. 근데 그 중개사무소에 앉아있는 대부분 중개보조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앞으로 딸 거니까 무시하세요. 됐고요. 그 정도.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래서 이제 요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사업시행 조치도 지금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건 기본적인 사업의 절차 정도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다음 거 필수 지문에서 몇 개만 확인해 볼게요. 입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작.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거 나올 때마다 자꾸 얘기하는데 뭘로 속는다? 사람들이 20%로 많이 속여요. 등록사업자 등록 기준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니까 30호, 30세대 이상인 거예요. 등록사업자 등록 기준일 때가 연간 20채가 되어지는 거고, 이거는 그런 자가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거. 대신 얼마? 1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한다면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도 이제 꽤 중요하긴 한데 요거는 나중에 볼 건데요. 아까 제가 한옥에 대한 건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말 나온 김에 봐보자. 184 왼쪽 밑에 보면요. 184 왼쪽 밑에 보면 사업계획 승인할 때 30채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을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예외가 한 가지가 있는데 딴 거보다도 이거 몇 번 나왔어요. 한옥은 50호 이상일 때 승인을 받아요. 한옥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전통가옥이라 굳이 30채 이상일 때 승인받으러 할 필요가 없다고 봐서 좀 봐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한옥은 몇 호? 50호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받는 걸 좀 봐준다. 그렇게. 요거만 2번 나왔고 나머지 예는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들. 그럼 돌아와서 2번 봐볼까요? 그럼 내용에서 봐요. 단독주택으로서의 한옥은 몇 호? 50호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 그리고 시도 대도시의 시장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라고 한다면 대지면적이 얼마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한다면 시도 대도시의 시장에 뭘 받아라? 승인을 받아라. 그리고 누구이면 국가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등엔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건축법의 허가권이 좀 다릅니다. 이게. 그렇죠? 내용들 한 번 더. 단독주택으로서 한옥은 뭐다? 50호 이상일 때 사업을 시행한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데 그 대지 면적이 모이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한다면 시도 대도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지만 국가 토주공이 사업처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국장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3번 문제의 키워드는 뭘까요? 3번 문제 키워드는 아니 공구 맞았어요. 공구별로 분할하여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거예요. 공구별로 사업을 시행한다. 그럼 뭐야? 공구별 분할 시행한다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사업계획 승인받고 몇 년 내에 시작해줘야 되겠죠? 그렇지. 5년이에요. 그리고 오해하지 말 거 최초 외의 공구는 그 이후 얼마? 2년 이내에 공사 시작해줘야 됩니다. 이 경우 기간 내 공사 시작하지 않으면 최초 공구, 외의 공구 빼고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뭐하죠? 취소할 수 있다. 요거 5년, 2년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의할 건 최초 외의 공구를 제외한단 말도 까먹지 마시고 최초 외의 공구 제외. 시작. 최초 외의 공구는 제외한다. 왜 그럴까? 최초의 공구에서 이미 착수했으니까. 그 다음에 내용에서 4번, 5번은 아직 안 배웠어요. 6번도 안 배웠고 그 다음에 7번 가봅시다. 사업계획 승인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라고 한다면 사업계획 승인,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때 그 내용에서 주택건설사업 내용의 대지 조성사업을 뭐한테 완료했다면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고령 정하는 바에 따라서 뭘 받아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요거 내가 물어본 게 사용검사를 물어본 거예요. 사용검사.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검사. 키워드 챙겨 놓으셔야 돼. 그래야 문장이 읽혀요. 키워드를 챙겨 놓고 보셔야 된다고. 그렇죠? 하지만 뭐일 때? 국가 토주공이 사업주체인 경우 등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말하는 거죠. 왜? 국가 토주공이면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니까 사용검사도 국장이 하겠죠. 알겠습니까? 그 정도 라인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사용검사를 받을 때 8번도 봐봐요. 사용검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받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을 때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뭐하죠?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에버바리 공구별 사용검사. 시작.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조건의 미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일 땐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동별로 검사받을 수도 있고 이 경우 임시 사용 승인의 대상이 되는 것이 공동주택이 된다면 뭘로? 세대별로도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임사용 승인이에요. 공동주택일 때. 그렇죠? 공구별로 검사받을 수도 있고 동별로 검사받을 수도 있으며 공동주택이면 세대별로 임사용 승인도 가능하다. 알겠습니까? 라는 키워드 몇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가시고 그럼 쭉 넘기시면 마지막으로 주택의 공급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공급 파트는 사실 처음부터 배우기 좀 어려워요. 다만 레벨만 좀 이해해 봅시다. 한번 말해 주택의 공급. 사실 우리가 나중에 중개업할 때 굉장히 좀 많이 확인받고 싶은 게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러면 주택을 봐봐요. 건설했죠. 그러면 건설할 때 뭘 받았더라? 선물 받았나? 사업계획 승인 받았나? 사업계획 승인 받았죠. 그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했다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뭐가 된다? 공급 규칙에 따라서 공급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건설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니까 이에 대한 부분의 공급도 공급 규칙에 따라 공급해 줘야 되고 그 공급 규칙에 요거에 목차를 물어봤던 게 35회 때 문제예요. 야, 이런 걸 물어보나 몰라. 공급 규칙이 있는 게 아닌 걸 물어봤다니까. 목차를 알면 풀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알 수가 없죠. 그게 조회가 없다라고 한다면 맞추지 말란 문제죠. 그리고 당연히 뭐 하죠? 이에 대해서 이제 뭐 할까요? 건설은 했고 이제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입주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입주자 모집. 요게 몇 번 나왔었어요. 입주자 모집. 시작. 입주자 모집. 시작. 입주자 모집.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 한다면 일단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뭘 받으세요? 승인을 받으세요. 이게 입주자 모집 승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공급이 이루어질 때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시군구에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모이면 복리시설이면 신고합니다. 요것도 한 3번이가 나왔었어요. 하지만 요거 나올 때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야. 다만 공공주택 사업자는 승인 신고 필요 없다는 거. 이게 3번 나왔죠. 공공주택 사업자는 뭐다? 승인 신고 필요 없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공공주택 사업자 길게 얘기해봐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 앉아가지고 공공 이러지 말고 뭐라고요?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그럼 물어볼게요. 토지주택공사는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입주자 모집하려면 시군구장의 모집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지방공사 승인받지 않고도 모집할 수 있다. O. 참 잘 나와요. 공공사인방. 공공주택사업자. 누구라고요?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 알겠습니까? 됐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파트가 35회 때 공급규칙 말도 안 되는 목차를 물어보고 한 개도 안 나왔어요. 아무것도. 내가 이거를 얼마나 열심히 해줬는데 한 번도 안 나왔다니까. 하나도 안 나왔다니까. 요번에 주택법 문제에서. 그죠? 왜? 어려워서 안 낸 것 같다. 어쨌든 분양가 제한이라는 챕터가 먼저 나오는데요. 굉장히 중요하다. 분양가 제한 완전 중요합니다. 이거 안 낸 사람이 잘못된 거야. 우리가 잘못된 공부한 게 아니라 안 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게. 그리고 그동안 가장 잘 나왔던 게 분양가 제한에 대한 부분이 가장 빈출 부분인데 여러분 분양가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봐요. 공공택지는 공공택지가 뭐였죠? 공공주택 지구에 대한 사업 시행이나 도시개발 사업으로 공공의 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할 때나 택지개발 사업이나 아니면 산업단지 개발 사업이나 각종 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공공택지라고 했지. 아까 1교시 했어. 10분쯤 지났을 때. 이해 가셨죠? 근데 그 공공택지를 공급받아서 주택을 진다면 아무래도 택지를 저렴하게 샀겠죠. 그러면 저렴하게 샀으면 분양가를 이빠이 올려받아서 비싸게 팔아야 되겠어요? 싸게 팔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분양가 제한을 가하는 거야. 이해갑니까? 그래서 공공택지에서 건설해서 일반인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제한을 받아요. 일반인이 왜 중요하다? 조합원 분양가는 관계없어요. 일반 분양가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해가셨습니까? 그 얘기다. 근데 중요할 게 뭐다? 근데 그러면 이와 같이 싸게 공급했다. 택지비와 건축비를 법에 정해진 기준에 정해가지고 분양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만약에 시세가 10억인데 이걸 A가 5억에 분양받았어요. 그럼 A는 이걸 팔아서 5억 원을 먹고 싶어요? 막 먹고 싶어요? 먹기 싫어요? 5억이 마음에 안 들어요? 5억은 괜찮은데 그렇죠? 막 먹고 싶죠? 그래서 이렇게 분양가 제한을 받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을 가해요. 기본 순서가. 이거는 공급받은 거야. 아까 공급질서 교란금지처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당첨이 된 거야. 공급받은 거고. 이해 가십니까? 그럼 뭐가 되죠? 전매 제한이 있어요. 못 파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 전매 제한 뒤에 가면 나오는데 최대 기간이 사실 10년이에요. 10년 내에 전매 제한을 기간을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습니다. 항목별로.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전매 제한만 있었지만 요즘은 하도 또 탈법이 많아서 거기다가 모두 부과해 거주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최대 5년이에요. 많이 쌀수록의 최대 5년인 거야.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 수도권에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면 거주 의무를 부과한다 라고 나오게 돼요. 수도권일 때. 그렇죠? 그래서 이거 나올 때 첫 타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거 나올 첫 타.
강동구 둔촌주공이었어요. 첫 타가.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모를 때 갑자기 거주 의무를 부여하니 전세 주고 초기 구입 자금을 메우려고 했던 사람들은 멘붕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뭐다 잔금을 못 치고 몇 달이 흘러갔었어요 그때. 그렇죠? 그래서 야당이 반대하다가 하도 이제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또 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3년 내 입주하는 걸로 좀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전세 줄 수 있게. 그리고 나서 항목별로 5년 내 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걸로. 지금 그래서 한 1년 지난 거야 얼추. 거기 들어가신 분들이. 그래서 그 동네 둔촌주공은 3년짜리 계약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없어요? 2년인가요 다? 그럴걸요? 그렇죠? 11월 말에 2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 그래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처음에 하신 분 하면 가능하겠지만 지났으면 1년밖에 안 되겠죠 지금은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건설하는 분양가 상한 적용주택이고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과 관련된 거는 최대 5년까지 그렇죠? 거주를 부과합니다. 토지 임대부가 뭐냐면 땅은 빌려주고 뭐다? 아하 주택만 분양해 주는 거예요. 임차인들 주거 안정을 바꾼 거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정말로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다? 5년 동안은 거주해 줘야 되는데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민간 택지죠. 에버바리 민간 택지? 그러면 민간 택지면 분양가 제한이 원래 있었다 없었다? 원래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민간 택지에 대한 부분이 전매 제한이 전혀 분양가 제한이 없다가 뭐가 들어왔냐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라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시작.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일단 단어부터 먼저 익숙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거 언제 들어갈게요? 이거 문재인 정부 때 들어온 거예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국토교통부 장관 이름이 여성분이었는데 현미 작곡 말고 현미 장관이라 그래가지고 그분 들어오셨는데 초기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의 4년인가 했어요 그분이 계속 초반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규제에 선봉을 나섰는데 이 민간 택지는 특히나 뭘 규제하고 싶었던 거냐면 재건축 일반 분양 이거를 통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조합원 분양에 대한 부분은 관계없는데 재건축 일반 분양에 대한 부분이 문제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 일반 분양의 수익을 못 올리게 하려고 분양가 제한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커지니까 그만큼 재건축 투기가 덜 되겠죠. 그런 취지에서 민간 택지의 분양가 제한을 도입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 해 연구하다가 결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라는 거를 국장이 정하면 민간 택지여도 분양가 제한을 받는 걸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럼 뭐가 나오면 틀릴까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공공택지에 정한다고 나오면 틀려요. 왜? 공공택지는 당연히 분양가 제한이 있는 거고 민간택지는 뭐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지정돼야만 분양가 제한이 있는 겁니다. 그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헷갈리니까 라인 잡아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어디에 지정하는 거냐면 봐봐 어디에? 투기과열지구로서 다음에 하나의 요건 등이 맞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 대한민국에 투기 많다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어디냐? 쓰지 말고 들어요. 강남 3구하고 용산구. 딱 네 군데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는 정말 전국이 다 투기과열지구였어요. 심지어는 뭐라 했어요 제가? 서울, 과천, 안양 다 투기과열지구 지정되어지는데 의왕시만 안 되는 거야. 내가 의왕시인데 이런 썩을 기분이 나쁘더라 상대적으로. 근데 막상 지정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뭐 대접받는 느낌이 들고 변태 같죠. 그땐 그랬었어. 그래서 뭐 안산 단원구까지 막 상 놓고 다 지정했어 그 당시에. 난리가 아니지. 근데 지금은 뭐야? 다 해제되고 강남 3구 용산구만 투기과열지구와 도정가상 쪽으로.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야? 그 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있는 거야. 다음 조건이 맞을 때 정하는 거거든. 이해가셨습니까? 항상 지역적인 범위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포인트만 이해하세요. 공공택지의 분양가 제한이냐 민간택지의 분양가 제한이냐 그거 라인 잡아주면 되고 그러다 오른쪽에 봐봐요. 요거 나올 때 많이 물어보는 이거예요. 다음은
분양가 제한받지 않는다. 요게 잘 나와요. 실제 기출은. 분양가 제한받지 않는 거. 진짜 분양가 제한받지 않는 거. 요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거. 요 제일 중요한 거. 도시형 생활주택. 한 6번 나왔나 봐.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제한이 없어요. 그렇죠? 왜? 많이 공급하라고. 근데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아니 쌤 그러면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은 뭐 서민용이니까 더 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분양가 제한을 안 가합니까? 더 싸야 될 텐데?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둘 중에 한 개 초이스를 한 거예요. 더 싸게 주는 게 중요한 공익이냐? 많이 공급하게 하는 게 공익의 주역이냐? 많이 공급을 택한 거야. 많이 공급해야지 많이 자정적으로 금액은 다운될 것이고 이해갑니까? 그래서 분양가 자체 제한을 강하는 것보다 싸게 많이 짓게 독려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발표했었어. 많이 지으라고. 그래서 기금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저리로.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그래서 들어볼게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제한을 받는다. X.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물어보는 거 이거예요. 관광특구. 관광특구. 이것 때문에 50층 이상이라거나 5와 150m 이상 공동주택을 관광특구에 준다면 분양가 제한 받지 않습니다. 뭐 하려고? 관광진흥 때문에. 뭐라고요? 관광진흥 때문에 그런 거야. 이래서 높은 건물 공동주택이 많은 데가 부산 해운대구, 그 다음에 송도, 연수구 쪽 있죠. 그 동네가 이래서 고층에 우리 공동주택이 많아요. 그렇죠? 50층 이상이라거나 150m예요. 어떤 분이 200m 아닌가요? 그건 건축법. 그건 초고층. 여기는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 이해갑니까? 달라. 하나 외우고 제발 통일 좀 하지 말아요. 그렇죠? 다 달라요. 그렇죠? 그 얘기들. 그리고 요번에 들어온 것 중에서 요거 공공재개발 사업은 많이 하라고 분양가 제한을 안 받게 했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안 껴줬거든. 근데 이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까지도 분양가 제한 받지 않는 걸로 들어왔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까지도. 됐습니까? 공공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나머지는 됐어요. 일단 가장 잘 물어보는 건 1번 도시형 생활주택. 그 다음에 관광특구와 관련된 거. 신설된 거니까 5번에 주거환경 개선. 그건 기억합시다. 그럼 분양가 제한 받지 않는구나. 충분히 이건 나와야 돼요. 차라리 저 공급규칙 물어보는 것보다 이걸 냈었어야지. 신설된 거 가지고. 낼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를. 됐고요. 나머지 세부적인 전매 제한 등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됐고요. 그럼 넘어가시면 여기서 투기과열지구부터 이제 언급이 되어집니다. 에버바리 투기과열지구. 오늘 요것만 봅시다. 투기과열지구. 기본은 알아야 되는 거니까. 봐봐. 앞에 그래프 잠깐만 볼게요, 여러분. 이거 봐야 되겠다, 안 되겠다. 봐요. 사실 주택을 얻었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있어. 이 선정된 지위를 팔고 싶어. 주변에 10억인데 뭐하죠? 난 5억에 분양받았거든. 그럼 팔고 싶어? 안달병이나. 그래서 전매 제한 가하는 게 요즘에 핫한 분양가 제한받는 주택이에요. 그렇죠? 근데 원래 이 전매 제한의 원조는 뭔지 아세요? 원조는 투기과열지구예요. 투기과열지구. 옛날에 A란 자가 1억으로 당첨이 됐는데 선정이 됐어요. 입주자로. 근데 나중에 등기 치러 갔더니 그 금액이 얼마야? 2억인 거야. 그럼 그 1억 어디로 간 거야? A, B, C, D, E, F, G가 전매하면서 뭐하죠? 중간 뜯어먹은 거지. 그거 알아요? 옛날에 모델하우스라고 했잖아. 거기서 이제 당첨돼가지고 개선장군 맞춰 나와. 그렇죠? 그러면 앞에 뭐가 있냐면 파라솔 부대가 쫙 앉아 있어요. 관광지도 아니고 뭐지 이게? 그런 양반들이 뭐다? 우리 선배님들 떴다방이라고. 그렇죠? 그거 2, 3천만 원 피 붙여가지고 뭐다? 파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1억으로 선정된 지위가 등기속된 2억이 돼버리니까 그때가 노무현 정부였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전매 제한 가해야지. 그래서 A가 뭐하죠? 당첨됐으면
나중에 Z가 등기하러 온 일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A가 등기하러 와야지 라고 해서 전매 제한 가하고 못 팔게 했어요. 언제까지? 등기 칠 때까지. 등기 치면 전매 제한이 풀리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원조가 바로 뭐냐면 노무현 정부 때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매 제한을 가해서 원조가 되어진 거고,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조정예상 지역하고 분양가 상한제 등을 도입해가지고 점점 규제 천국이 된 거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섣부른 판단일지 모르겠는데, 만약이라도 요번에 다시 대선을 해가지고 파란색이 다시 잡는다고 한다면 집값은 어쨌든 심리 때문에 오를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시기를 잘 잡아가지고 구매 시점 타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금리가 많이 다운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만 풀리면 올라갈 거야, 보나마나. 그렇죠? 하지만 뭐 오르면 뭐합니까? 맨날 얘기하다시피 나 사는 집은 오르나 마나지. 나 사는 거 이외에 하나 더 있어야지. 그렇죠? 한 두어 채 더 있으면 굿이지. 굿잡이지. 그렇죠? 팔면 돈 되는 거고. 나 사는 건 오르나 마나 아무 상관없어. 내가 나가면 또 사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으로 의미가 없지. 어쨌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부분을 본다 한다면,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전매 제한을 받는데, 일단 봐봐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이를 정해요. 시작. 국장, 시도. 시작. 국장, 시도. 그리고 주택법에 나오는 심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 해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반기마다 재검토해요. 반기마다. 1년마다 재검토가 아니고요. 반기마다 재검토. 이거 바뀌고 아직 안 나왔어요. 원래 1년마다 재검토였거든요. 근데 반기마다 재검토로 좀 민감하게 좀 더 검토해봐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주의할 거, 지정할 때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 단위의 지정도 가능해요. 읍면동 단위의 지정. 옛날에 기억나세요? 만약에 의정부시 전체를 지정하고 의정부시 안에 장안동만 지정할 수는 없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과거에 어떤 말 많이 했냐면, 문재인 정부 때 핀셋 규제를 하기 위해서 뭐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여기만 투기 있는데 의정부시를 다 지정하는 건 합리적이 못하니까 시군구만이 아니라 읍면동 단위의 지정도 가능하게 하겠다. 그래서 개정된 거예요. 투기과열지구는 시군구 단위만이 아니라 읍면동 단위를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투기 문제가 없다고 느껴져서 시도 시군구장은 뭐하죠? 국장 뭐하게 시도에게 해제를 뭐할 수도 있다?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해제 요청되면 며칠? 뽀리 40 이내에 알려줘요. 40일 이내. 국시도에게 해제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러면 40일 내에 알려주면 되겠다. 40일. 해제 요청에 대한 40일은 다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얘기하지만 뭐 조정 대상 지역이건 분양까지 아니건 뭐든 간에 해제 요청은 40일 내에 알려주게 돼 있어요. 뽀리 데이즈. 뽀리. 혹시 뽀리5 기억나요? 뽀리5. 기억 안 나요? 도시관리계획에 위반 제한할 때 알려주는 1월에 얘기합시다. 어쨌든 기본으로 40일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정도만 간단히 이해합시다. 세부 내용은 나중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전매 제한을 받지만, 오른쪽 다음은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는 경우 등이 있어요. LH 등의 동의를 받았다면. 그냥 LH 등의 동의를 받았다면. 우리가 중개업할 땐 이게 중요하죠. 언제 전매를 할 수 있냐는 거지. 그래서 한 번쯤은 제대로 물어봐야 되는데 요즘에 안 나온 지 꽤 됐어. 옛날에요, 거의 10년 동안을 매년 나왔던 게 이거예요. 근데 요즘에 안 나온 지 한 5년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요것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언제 허용돼야? 단선 나중에 얘기하고요. 일단 1, 2, 3번만 얘기할게요. 1, 2, 3번. 세대원이 근무생업상 사정이나 질병, 치료, 취약, 결혼으로 인하여 키워드 세대원, 전원이 시작.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시 특도시군으로 이전을 한다. 세대원 전원이 상속으로 얻은 주택으로 이전한다. 세대원 전원이
전원이 해외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한다. 어쨌건 요 1, 2, 3번 질문은 뭐다? 다 세대원 전원이란 말이 나와요. 세대원 전원이. 이걸로 많이 속이죠. 그렇죠? 하지만 아직 안 나온 것 중에 개정된 것 중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시 특도시군으로 이전해. 이유는 뭐야? 생업상 사정, 질병 치료, 취약, 결혼으로 인해서. 하지만 주의할 거 수도권 안에서의 이전은 제외됩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노원구에서 당첨이 됐어요. 근데 생업상 사정으로 의정부시 장암동으로 이사를 간대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아, 전매 허용해 달래요. 해줄까요? 아니면 버스 타, 전철 타 이럴까요? 시작. 7호선 한 번 가는구나. 전철 타. 그렇죠? 그렇게 한정거장만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도권 안에서의 이전은 안 돼요. 그렇죠? 어떤 질문 잘 나올까요? 수도권 안에서 세대원이 근무 생업상 사정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도시로 옮아간다. 이전한다. 전매할 수 있다. 수도권 안에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이 나오는 게 상속하고요. 그 다음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해서 해외 체류가 2년이에요. 해외 체류 2년 이상. 시작. 해외 체류 2년 이상. 이면은 전매할 수 있다. 일단 개념만 이해해 놓읍시다. 지금 공급에 대한 부분에 투기과열지구니 조정대상지역이니 분양가 제한이 뭔지 전매 제한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주 의무 등등 관련된 것들 예외적 전매 허용하는 사유들 물론 나중에는 이거 다 얘기해 줄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일단 요 정도만 간단히. 그래서 공급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요 초반에 있는 요 라인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공급의 규칙에 대한 부분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공급 규칙 규제를 받는 거고 모집하려면 승인 받아야 되는데 공공은 제외하고 그럴 때 공급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이슈의 공급가는 분양가거든요. 주택 공급의 이슈는 뭐야? 분양가야. 그래서 분양가 제한을 강화하는 거고. 그렇죠? 그게 공공택지냐 민간택지냐. 민간택지의 분양가 제한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지정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다. 이해갑니까? 그리고 그렇게 공급받은 거는 팔아 돈 먹고 싶으니까 전매 제한 받는데 대표적인 게 투기과열지구, 고동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관련된 경우에 전매 제한이 있다. 등기 치면 끝난다. 이해가셨죠? 그 중에 투기과열지구 하나만 얘기해 준 거예요. 지정 기준에 대해서 권한자하고 그리고 뭐가 되어주죠? 전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유에 세대원 전원과 관련된 것만 한번 얘기해 준 겁니다. 이게 일단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2월 달에 추가해서 말을 하면 그 말을 알 수 있죠. 자, 2월에 더 추가할 거예요. 거의 다. 그렇죠? 그 얘기. 그러면 필수점은 몇 개 보고 주택법 마무리합니다. 농지는 간단히 볼 거니까. 그럼 필수지문 정리해서 1번부터 봅시다. 1번. 보시면요. 내용에서 사업주체가 1번의 키워드는 뭘까요? 입주자를 모집. 입주자 모집입니다. 공공주택 사업자 제외하고 누가? 사업주체는. 공공주택 사업자는 승인 신고 필요 없으니까. 됐죠? 그럼 뭐가 돼요? 아,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뭘 받아라? 승인을 받아라. 그리고 복리시설이라고 한다면 꺽쇠가 있는데 여기 꺽쇠가 빠졌네. 꺽쇠. 여기 꺽쇠. 뭐하죠? 복리시설은 뭐하죠? 신고. 그래서 시군구장에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을 것. 하지만 복리시설은 신고한다. 이 얘기. 이해가시겠죠? 그거 요거 한 3번, 4번 나왔던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공주택 사업자 제외하고 입주자 모집한다면 시군구장에 승인받는데 복리시설은 신고한다. 됐죠? 그다음 또 하나. 2번 질문은 뭘까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시작.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봐요. 그러면 사업 주체가 누구에게? 일반인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이라고 한다면 공공택지에서 일단 분양가 제한을 받을 것이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라고 하더라도 뭐하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일정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일 땐 그 분양가 이하로 공급해 줘야 한다. 이를 뭐라 한다 여러분?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고 합니다. 시작.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고 합니다. 시작.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어때? 아까 그림으로 보다가 글로 보니 또 힘들지. 굳이 말하면 봐요. 요게 1번이고 이게 2번인 거야. 공공택지에서의 분양가 제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여도 주거정책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지역. 이해갑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게 바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지. 그게 가지고 본다면.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 뭐다? 적용지역이지. 그러면 두 개 다 뭐라 그래?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고 하는 거지. 한 번 더 물어봐요. 아까 그래프에서 공공택지 안에 일반인에 공급하는 것도 분양가 제한을 받고 공공택지 밖에 있어도 모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면 분양가 제한을 받지. 그걸 통틀어 뭐라 그래?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고 한다고. Understand? 이게 원주문이에요. 앞에 그림 있는 거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중에 하나 3번 발표. 분양가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예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실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거. 시작.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 거. 첫 번째 제일 중요하죠. 도시형 생활주택. 시작. 도시형 생활주택. 그 다음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구조 층수가 얼마? 50층 이상이라거나 150m 이상인 경우. 그 다음 뭐 공공재개발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두 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됐습니까? 건설하여 주택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분양가 제한 받지 않는 거는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시작. 분양가 제한 받지 않는 사유. 시작. 분양가 제한 받지 않는 사유. 그 정도 됐고요. 4번하고 5번에 대한 부분들. 4번은 뭐죠? 아까 봤던 거 거주 의무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해봐봐리. 거주 의무. 거주하여야 한다. 그렇죠? 거주 의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거주해야 하겠죠. 입주자 선정된 자는. 그럼 봐요. 다음 각호가 누구죠? 사업주체가 수도권에서 건설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뭐다? 적용주택. 시작.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아까 했죠? 수도권에 건설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면 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어도 탈법하면 안 되니까 정말 어려운 분들 살아야 되니까 거주 의무 부여한다. 그럴 때 기본 뭐예요? 기본 첫 번째 거주 의무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몇 년이다?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그리고 뭐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 지역의 매매가 비율에 따라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내용대로 거주 의무 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쌓일수록 맥시멈 5년, 덜 싸면 3년, 2년, 2년으로 뭐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보면. 지금은 뭐다 어쨌든 5년이에요. 거주 의무는. 그리고 뭐가 되어지죠? 내용에서 일단 입주해 줘야 되는 건 3년 이내에 입주하는 걸로 기간을 준 거다. 둔촌주공 입주할 때 잔금 못 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큰일 났으니까 봐준 거다. 했습니까? 요게 3년, 5년짜리 내용에서 4번 기억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저번에 아직 안 배웠던 거고요. 그 다음에 6번부터 볼까요? 투기과열지구. 두 팔 좀 들어보세요. 시간은 없지만 숨을 쉬세요. 말은 내가 하는데 숨은 여러분이 차죠. 지금 앉아가지고 표정이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집중해보세요. 그러니까 코베가요. 일단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사실 지금 나와 있는 6, 7, 8, 9에 대한 부분은 다 투기과열지구 지문이야 지금 이게 6, 7, 8, 9는. 그렇죠? 왜 이게? 그럼 봐요. 투기과열지구를 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예요. 한 번 더 물어봐요. 아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뭐였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였죠. 주의할 게 도시계획위원회가 안 나와요. 여기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예요. 주의하시고. 그러면 투기과열지구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정하죠. 그 다음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부분에 뭘 물어본 거죠? 지정 단위를 물어봤죠. 투기과열지구는 지정목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할 수도 있지만 뭘로도 핀셋 규제를 위해서 읍면동, 그렇죠? 의 지역을 단위로 지정하되 여러 가지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여건을 고려해서 단위를 뭐 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어쨌든 투기과열지구는 시군구, 읍면동 단위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얘기. 그 다음에 8번 키워드 뭘까요? 해제 요청이에요. 투기과열지구건 주정상지역이건 분양가 상한제건 간에 해제 요청이면 다 며칠 내? 그렇죠. 뽀리 40일 이내 심의 거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40일 시작 40일 키워드 뭐다? 해제 요청 됐고요. 그리고 재검토한다.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다. 몇 년마다? 5년마다. 뭔 소리야? 반기마다. 이렇게 정신줄로 오면 안 된다니까. 뭐라고요? 반기마다. 이해가셨죠? 맞습니다. 1년마다가 아니라 반기마다 라고 내용들 이해하시면 되고. 됐죠? 그리고 내용에서 본다 한다면 11번 마지막으로 봅시다. 11번. 그러면 전매 제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지만 시작.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지만 다음의 경우로 한다면 뭐 하죠? 전매할 수 있다. 전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유에 대한 부분 좀 잘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물론 토지주택공사 등의 동의라는 건 받아야 되겠지만 그럼 봐요. 세대원이 근무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약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누구가? 그렇지.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토지주택공사 등의 뭘 받으면 동의를 받나 전매할 수 있다. 동의 안 되면 안 됩니다. 동의받아 전매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의 부분 주의하시고 다만 어디서의 이전은 제외합니까? 수도권에서의 이전은 제외. 시작. 수도권에서의 이전은 당연히 제외가 되어지겠죠. 어쨌든 한 번은 나와줘야 한다라고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할 수 있는 사유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 정도. 작년도에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194, 191에서 분명히 올해 한두 개는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주택법은 마무리 짓고 농지는 간단하게 용어만 볼 거예요. 힘들죠? 다 했어요. 봐요. 농지법은요. 1년 이내 내내 강의해도 4시간도 안 해요. 오늘은 용어만 간단히 볼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뭐다? 2월달 되면 오른쪽 페이지 199도 볼 거예요. 한 페이지 늘어나요. 한 페이지씩. 나중에 4월, 6월, 8월 이렇게 안 하고 농지법 못합니다. 2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시간 투자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거든. 그렇죠? 어쨌든 눈 뜨시고 표정은 더 해야 되니 금방 해. 뭐라고요? 농지법 2문제입니다. 요번에 35회 때 문제에 뭐가 나왔다? 당연히 농지를 물어봤어요. 농지. 시작. 제가 농지 나온다고 많이 강조했죠. 근데 그렇게 깊게 나올 줄 몰랐어요. 너무 깊게 나왔어, 농지가. 그럼 봐요. 농지의 정의는 뭐냐면요. 농지법이니까 전답, 과수원, 법적 지목을 묻지 않아요. 그리고 키워드가 뭐냐면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예요. 해봐요. 실제로 왼쪽 위에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된다. 근데 그 중에서 주의할 건 다년생은 2년 이상인 생육기간을 얘기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조경 관상용 수목과 묘목도 당연히 재배한다면 농지예요. 하지만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조경수를 농지로 보진 않아요. 조경 목적으로 식재했다면 당연 농지가 아니겠죠. 그것도 한번 나왔던 문제고. 단지에 있는 조경수 있잖아. 그게 농지예요? 아니잖아. 그렇죠? 어쨌건 재배해야 농지지. 그리고 봐봐. 토지 개량 시설. 그지? 그다음 농축산물 생산 시설. 이것도 다 농지로 봐요. 시작. 토지 개량 시설과 농축산물 생산 시설 다 뭐로 봐주겠다? 농지로 봐주겠다. 근데 주의할 게 뭔지 알아요? 토지 개량 시설에 유지, 양배수, 수로, 농로, 제방 다 농지예요. 이것도. 그리고 방풍림도 농지거든요. 근데 제가 매번 얘기마다 방풍림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들 방풍나물 떠올리시는 분이 있는데 나물이 아니고요. 이것도 재미가 없네. 이제 뭘 해야 될까? 방풍림이 뭐냐면 가을 되면 늦태풍이 와가지고 과수원에 낙과가 생겨요. 그래서 바람 피해보지 않으려고 이렇게 막아놔요. 나무로. 이걸 방풍림이라고 해요. 그 방풍림도 농지예요. 토지 개량 시설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라고 나왔다? 방풍림으로 쓰고자 한다면 농지의 용도를 전용해야 된다. X. 그것도 농지라서 전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풍림의 땅도 농지니까. 근데 요번에 35회 때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간이 퇴비장, 농막, 언두막 같은 거, 간이 저온 저장고, 간이 액비 저장조 같은 것도 다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농지로 봐주겠다. 그랬는데 요 가로 내용을 물어봤어요. 와, 대박 사건. 가로 내용 물어봤어. 농막은 20 이하, 간이 저온 저장고 33 이하, 간이 액비 저장조 200톤 이하. 단어도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사진 좀 찾아왔어. 찾아왔는데 봐봐요. 사진 보면 금방 알아. 그렇죠? 봐보세요. 일단 요게 농막이에요. 그렇죠? 뭐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본다 한다면 연면적 20 이하. 그렇죠? 20이 넘어가 버리게 되면 이거는 뭐하죠? 농막으로 보는 거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지는 거지. 대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전용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죠. 그걸 물어봤던 거예요. 20 이하. 그렇죠? 그래서 뭐 평수를 본다면 3.3이니까 6, 38, 6평 정도 되겠네. 대충. 그렇죠? 그 얘기들. 넘어가시면 요게 간이 저온 저장고. 이거 저온 저장고. 그렇죠? 얼마? 33 이하이면 농지로 봐줘요. 그리고 요거 액비, 액체비료. 액젓은 알면서 액비는 모르더라고. 뭐라고요? 액체비료, 리퀴드. 이해가십니까? 액체비료, 저장 용량 200톤 이하. 이면 농지로 봐요. 근데 이게 20 이하가 안 된다, 30 이하가 안 되고 200톤 이하가 아니다. 넘어갔다. 그럼 농지가 아니야. 그건. 이해갑니까? 그럼 뭐가 되어진다? 따로 전용해야 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셨죠? 그걸 물어봤던 게 마지막 문제예요. 39번인가? 그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얘기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농지에 대한 부분의 정의에 대한 것들 뭔지 기억하시면 되고, 이런 걸 내가 도대체 어떻게 맞추냐고 이거를. 그래서 요번에 36회처럼 농지법이 이렇게 극상으로 나온 적은 처음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한 개는 맞췄더라고. 어쨌건 다음은 농지에서 제외합니다. 시작. 다음은 농지에서 제외합니다. 시작. 다음은 농지에서 제외합니다. 그럼 물어봐요. 전답과수원이 아니면 농지일 수도 있죠. 근데 이용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가 아니에요. 맨 위에서 농지의 정의는 전답과수원 지목과 관계가 없다고 했죠.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주로 쓰이면 농지로 봐주겠다. 그런데 아무리 전답과수원이 아니어도 농작물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이건 농지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몇 년?
3년 이상은 돼야죠. 그럼 물어볼게요. 2000년도부터 지목이 잡종지인데 고구마를 심고 있었어요. 농지입니까? 아닙니까? 농지죠. 왜? 3년 이상 됐으니까. 그렇죠. 응용지문인 거죠. 하지만 봐요. 지목이 모이면 임야이면 이거는 아무리 3년 이상이 됐어도 적법하게 산지를 대지로 바꾸는 농지로 바꾸는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농지가 제외됩니다. 물어봅시다. 이 뒤에 도봉산 임야 있죠. 임야, 산, 임야가 있어요. 저기서 4년, 5년을 감자를 심었어요. 재배했어요. 그게 농지가 되냐? 안 돼요. 임야만큼은 안 됩니다. 그걸 인정해 버리잖아요. 저거 다 감자밭, 고구마밭, 고추밭 됩니다. 오이밭 되고. 그럼 어떻게 되죠? 어느 비 많이 오던 날 산사태가 나서, 그쵸? 노원 일대가 다 잠깁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임야는 그래서 안 돼요. 적법하게 산지를 농지로 바꾸는 전용 허가를 거쳐야 돼요. 전용이 뭐예요? 용도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농지로 안 봐요. 임야만큼은 예외가 있다. 그리고 초지법상 초지도 일단 농지가 아닌 걸로 보는 거고요. 그렇죠? 그 얘기들. 그리고 요게 나왔으니까 다음 타자는 이거예요. 농업이나 좀 나와라. 응답하라 농업인 나와야 돼요. 28에 나오고 안 나왔고요. 이번 시험 나와야 됩니다. 농업인. 시작. 농업인. 저는 굉장히 유력하다고 봅니다. 물론 작년도에도 유력하다고 했습니다만 안 나왔어요. 안 낸 사람이 나쁜 사람. 그래서 농업인이라는 규정 봅시다. 첫 번째 볼게요. 농업인 나올 때 주의할 게 뭐냐면요. 1번하고 일단 3번을 좀 잘 봐줘야 됩니다. 1번, 3번을 본다면 요거 봐요. 1번, 3번.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경작을 오와 하거나, 요게 중요해요. 1년 중 며칠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자. 됐습니까? 앞뒤 동시만족이 아니라 앞뒤 하나만 맞으면 돼요. 됐죠? 한 번 더.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경작을 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다. 그럼 물어볼게요. 이해했나? 친구, 문제. 900제곱미터의 농지에서 1년 중 100일을 농업을 했어요. 농업인이다. 오, 뒤에가 맞으니까. 앞에 분. 3000제곱미터 농지예요. 근데 1년 중 80일 농업했어요. 농지이다. 이다. 앞에가 맞으니까. 그래서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 없으면 포인트가 범주에 들어가 있는지 봐야 되고요. 그리고 고정식 온실이면 그냥 330 이상일 땐 농업인으로 봐줘요. 그리고 축산업을 하는 자도 농업인으로 봐주는데 마찬가지로도 가운데 또는이 있고요. 또는 있고 대가축 2마리, 중가축 10마리,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꿀벌이 10군 이상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한다면 얘도 농업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물어볼게요. 대가축이 뭐 있어요? 그치, 소. 우리 소 큰 재산이죠. 대가축 뭐 이렇게 막 호랑이 뭐 이런 거 아니고, 곰탱이도 아니고, 중가축 우리 친구들. 돼지를 아는구나. 뭐라고요? 돼지 같은 애들 10마리. 그리고 소가축. 닭은 또 얘기하지. 가금이에요. 집, 가, 세금자 써서 집에서 키우는 새를 가금류라 그래요. 이거 닭, 오리, 꿩 이런 거 있죠. 가금류 1000수 이상. 소가축은 요즘에는 염소 같은 거나 뭐 토끼 뭐 이런 거. 옛날에 또 보신탕 같은 거 많이 먹을 때는 그때는 개를 키우는 것도 소가축 중에 하나였었죠. 요즘은 거의 안 되는 것 같죠? 개 취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이 자꾸 식인종이라 그래가지고 못 먹어요. 요즘에는 어쨌든 고액애들. 그리고 뭐다? 꿀벌이 10군이. 말벌이 아니고 꿀벌이 10군이. 기억나시죠? 네. 말벌은 꿀 안 모아요. 그렇죠? 꿀벌이 10군이 이상 사용. 또는 1년 중 120일을 축산업에 종사한다면 농업인으로 봐주고요. 연간 판매액이 얼마?
120만 원 이상이면 얘도 농업인으로 봐줘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농지법도 198페이지에서 반드시 하나씩 나와요. 작년도에도 농지가 나왔는데 너무 디테일한 걸 물어봐서 좀 당황했던 부분인 것 뿐이고, 그렇죠? 보여야겠다. 그리고 주말 체험 용농이 제일 중요한데 이거 안 냈어요 또. 목적이 우리가 못 맞추는 게 목적인가 봐. 그래서 이거 안 냈더라고.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해서 농작물 경작하거나 다연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주말 체험 용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말 체험 용농 할 말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탈법적으로 농지를 얻는 수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요즘에 규제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래서 주말 체험 용농 관련된 부분에 세부 내용들만 얘기해도 한 2시간은 걸려요. 내용 되게 많습니다, 이거. 하지만 지금은 의의만 기억하고 차차 얘기할게요. 주말 체험 용농. 그리고 신설된 게 있습니다. 가운데 에버바리 농지 개량 시작. 새로 신설됐어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형질 변경이에요. 시작.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형질 변경으로 새로 농지 개량의 정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농지 개량을 신고하는 그 정도 들어왔고요. 이번에 맨 뒤에 내가 추가했어요. 그렇죠. 연병할 게 맨날 바뀌어요, 진짜. 그렇죠. 살 수가 없어 하여튼 간에. 내가 왜 공법을 해가지고 뭐라고요? 첫 번째 민법이 제일 좋은데 말이야. 뭐라고요? 농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 설치하는 것도 농지 개량. 그리고 농지의 토양 개량이나 관계 배수, 농업기계 이용 개선을 위해서 해당 농지에서 객토, 성토, 절토하는 거, 그리고 암석을 채굴하는 거 다 뭐로 봐주겠다? 농지 개량으로 봐주겠다. 새로 들어온 농지 개량이에요. 어쨌든 나중에 한 번 더 보고. 너무 중요한 거 마지막 위탁 경영입니다. 위탁 경영 말하기 싫어 이제. 뭐라고요? 위탁 경영입니다. 이거 잘 나와요. 기출이 되게 많아요, 사실 이거. 그렇죠? 위탁 경영은 키워드가 이거예요.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뭐다? 농업 경영을 위탁 경영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가 될까요? 돈 주고 내 농지의 경작을 시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돈 주고 내 농지의 경작을 딴 사람에게 시키는 거지. 이걸 위탁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이 집은 참 잘 나와.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뭐 좀 물어볼게요. 6개월 미국 여행이에요. 6개월 미국 여행. 위탁 경영 할 수 있다. 있잖아. 국외 여행 3개월 이상. 그러면 제주도 여행 1년 해요. 거기는 국외가 아니에요. 그리고 1년이나 제주도 여행하는 건 제주 토착거지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도 안 되죠. 토착거지. 그리고 오해하지 말 거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를 해요. 3개월이 많이 나와 여기는. 그러면 위탁 경영할 수 있다. 그렇죠? 뭐 군대 간다, 뭐 징집, 소집 등등. 그렇죠? 노동력 부족으로 일부 위탁한다. 노동력 부족은 일부 위탁만 돼요. 원래 전부 일부인데 노동력 부족만큼은 일부 위탁이에요. 이거를 34회 때 전부라고 나왔었어요. 뭐라고요? 노동력 부족만큼은 뭐다? 일부 위탁입니다. 정말 더러워 살 수가 없죠. 그런 걸 물어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고 나면 기가 찬 거야. 나오고 나면. 내가 옛날에 얘기 안 했는데요. 봐요. 노동력 부족의 세부 내용이 나온 적이 있어요.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은 내가 하면서 얘기해야 돼요. 1년 중 30일 이상을 직접 종사를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일부 위탁이 아니에요. 근데 뭐라는지 아십니까? 한번 기출문제에서 봐봐. 4주라고 나왔어요. 4주 직접 종사했다. 와, 환장한다. 4주면 며칠? 4, 7에 28. 안 돼요. 와, 그냥 반 지옥 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내냐. 요번에 농막, 20제곱미터인가? 그거 이하하고, 그 200톤 그거 같이 지옥 갔을 겁니다. 그런 걸 물어보면 됩니까? 지도 모르는 걸. 그죠? 아유, 인간들이 하여튼 간에. 뭐라고요? 이게 농지법의 간단한 용어입니다. 그렇죠? 그럼 넘어가서 뒤로 용어 나오는 거 몇 가지만 필수 지문 보고 마무리합시다. 뭐 알아서 안 보겠지만 말하지 않은 거 보지 말아요. 그렇죠? 오늘은 왼쪽에
5개만 쭉 풀고 마무리할 거야 그냥. 그렇죠? 필수 지문 정리 빵꾸 노트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볼게요. 일단 가만히 보니까 내용 자체가 뭐예요? 아하, 법적 지목의 불문에 전답과 수원 그 밖에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 다연생 식물의 재배주로 이용된데 그냥 봐도 뭐야 이거? 농지라는 것의 정의죠. 그리고 매번 얘기하다시피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 제외되어지고 그 다음에 토지개량시설과 농축작물 생산시설도 농지에 포함되죠. 아까 농막, 간이 저온저장고, 간이 액비저장소 다 농지, 방풍림 다 농지. 앞에서 봤죠 아까. 그렇죠? 농지 정의도 항상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2번. 지목이 전답과 수원이 아닌 경우 등으로 2번은 뭐냐면 다음은 농지에서 제외한다. 시작. 농지에서 제외한다. 농지 제외. 그렇죠? 첫 번째, 전답과 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기간이 얼마? 3년 미만이다. 그러면 농지로 안 봐요. 그리고 지목이 임야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래도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런 토지는 농지로 안 봐요. 임야니까. 안 그러면 다 도봉산 농지돼서 산사태가 나니까. 그리고 초지법상 조성된 초지도 농지에서 제외시켜줘요. 이거 나올 때 농지 이거 나왔으니까 다음 타임은 농지 제외 물어보지 않을까? 아주 옛날 문제긴 한데 다시 나올 때가 됐어요. 지나간 35회가 농지 원칙 물어봤잖아. 그럼 이제 농지 제외를 다시 한번 물어봐야지. 그렇죠? 농지 제외 잘 좀 챙겨놓으세요. 36회 가능성 많다. 농지 제외. 특히 지목이 임야인 거에 대한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지목이 임야다. 아무리 3년 이상의 농사를 지었어도 산지 전용 허가를 적법하게 안 받으면 농지로 안 봐주겠다. 알겠습니까? 그거. 그 다음에 3번. 농업인도 꽤 중요하죠. 농업인 36회 이것도. 일단 축산업과 관련된 부분도 농업인으로 봐주죠. 시작. 축산업과 관련된 부분도 농업인으로 봐주는데 주의할 건 축산업. 대가축 2, 10, 100, 1000, 10. 그냥 외워. 20, 100, 1010. 시작. 20, 100, 1010. 그렇죠? 9년 이상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한다면 뭐로 봐줘? 농업인. 어떤 분이 옛날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쌤 그러니까요. 이게 앞에 뒤에 중에만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앞에는 소 2마리, 돼지 10마리, 염소 100마리, 닭 1000마리, 꿀벌 10꼬니라는 걸 다 동시에 하라는 얘기인가요?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그건 동물농장이에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냥 각각 얘기하는 거야. 대가축 2두를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중가축 10두를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그걸 얘기하는 거지. 이걸 다 맞춰 키우려면은 농업인 아무도 못하겠네. 그렇죠 여러분? 말도 안 되지. 그 얘기. 4번 위탁 경영입니다. 위탁 경영. 이것도 참 잘 나옵니다.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일부를 위탁 거행하는 농업 경영이다. 그렇죠? 그리고 몇 개월? 3개월 이상을 국외여행 중인 경우라고 한다면 위탁 경영할 수 있다. 항상 잘 나오는 게 이거야. 3개월 이상 국외여행. 몇 번 나왔나 알 수가 없어. 3개월 이상 국외여행. 국내는 안 돼야. 알겠습니까? 됐죠? 연말에 또 뭐 어디 갔다 오시려고? 1박으로? 그 얘기. 그 다음에 5번. 새로 신설된 개념, 농지의 생산성 높이기 위한 거 뭐라 그래? 농지 개량. 농지 개량. 형질을 변경하는 거. 혹시 모르니까 농지 개량 정의 신설됐고 농지 개량은 신고하게 돼 있어요. 맨 뒤에 추가됐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이래서 일단 입문 과정은 마칩니다. 그리고